그 다음에 연결해서 할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이거 개념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글자 한번 읽어줄래요? 구역이니까 뭐 토지겠죠, 그죠? 그죠? 근데 글자가 뭐야? 성장을 뭐 한다? 관리하는 거죠. 어디는 알겠네. 그죠? 아까 국토공간은 3등분 했잖아요. 3등분이 뭔데요?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사람을 치면, 그쵸. 그쵸. 그러면 성장을 관리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누구를, 어떤 애들을 성장을 관리해야 돼요? 그죠? 큰 아들을, 다 큰 어른을 성장을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하고? 청소년하고 유아하고. 그죠? 끝. 이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을 하냐면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지정합니다. 어디가 없죠? 시가와 정도, 주상공업지역은 없죠. 주상공업지역은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일부에 대해서 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몇 번 나왔는데 이래 나옵니다. 자, 어디에 하느냐면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죠. 주변 토지역이나 교통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공업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OX, X.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역 끝에다가 주상공업지역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한다고요? 유보나 보존용도 지역에 지정한다. 됐죠? 그 다음에 절차인데 절차는 뭐 똑같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의견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 하고 나서 협의하고 뭐 한다? 심의를 거칩니다. 뭐 한다고요?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우리 맨날 계획 만들 때 배우는 절차 있잖아. 그 다음 뭐 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 내지는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병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댈 때는 성장관리계획 지역 내용을 공고나 2개 이상의 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하고 며칠?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줍니다. 주민 의견부터 먼저 듣네요.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며칠 안에 30일 안에 알려주면 됩니다. 의회 의견 나왔네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위해서 의회 의견을 듣는데 의회에서는 며칠 안에 의견을 줘야 됩니까?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며칠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하네요. 협의. 그죠? 협의청을 받은 기간의 장은 얼마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주면 되겠네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리하면 보니까 그죠? 의견 들을 때 누구한테 먼저 듣고 주민 또 의회 그죠? 주민은 며칠? 14일, 의회는 60일, 협의는 30일. 맨날 보는 건데. 의회 의견 들었을 때 의회에서 의견 주는 기간이 며칠이 되십니까? 60일이 되세죠. 협의 기간은 며칠이 되세고 30일이 되세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논을 따라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협의나 주민의 의견이나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 협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 데라니까 면적이 몇 프로? 10% 이내에서 바꿀 때. 면적을 몇 프로요? 10%. 그러니까 경미하다 이 말이죠. 공포에서는 면적이 몇 프로까지는 보통 경미한 걸 봅니까? 10%가 대세죠. 그리고 어쩌다가 5%짜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의 일부를 변경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할 때, 뭐로 결정된다고요? 변경되는 부분이 뭐로 결정돼 버린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럴 때는 관리계획에서 절차를 프로세스를 거치겠어 안 거치겠어? 거치겠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맞는
그죠? 우리가 성장관리 방법,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으로 표현되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음 사항 중 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 경관,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용이나 개발 등등 이런 것들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본 것 같은데 요즘 안에 있는 내용이 뭐 할 때 봤어요? 그렇지. 잘한다. 뭐하고 유사하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게. 적어놔, 그냥. 지구단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풀어주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을 말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계획관리지역에서는요 건폐율이 얼마? 50%를 적용합니다. 원래 계획관리 몇 프로입니까? 40이죠. 그러니까 얼마? 10%를 완화시켜주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야? 20이죠. 얼마? 30. 그러니까 전부 다 건폐율은 얼마를 풀어주네요? 10%를 풀어주네요. 10%.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의 원래 용적률이 100이죠. 그죠? 근데 얼마? 125. 요건 없어요. 조심해야 돼. 야는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건폐율 완화에서 건폐율 완화에서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50이죠. 나머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30인데 20인데 얼마? 30이죠. 근데 뭐는 없더라? 보존자 들어가는 게 없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관리, 보존녹지에 대해서는 건폐율 완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존자는 없다. 적어놔요. 보존 X. 보존은 없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조바심을 막 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안 된다. 어떤 분들은 한 달 공부하고 와 어렵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공부하고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달 공부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원래 어려운 건 그죠? 그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얼마나 쉬운 줄 알았어요? 이래 물어보거든요. 민법, 사법고시에서 치는 과목이에요. 학개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치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 감정평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 다 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법, 세무사 시험의 주 메인 과목이에요. 공시법, 등기법, 법무사 시험에서 메인 과목이에요. 등기법은. 과목 몇 면이 중개사법 빼고는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시험만 치는 겁니다. 그거 빼고는요, 다른 시험에서 주로 다 메인 과목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치는 애들이요, 사법시험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뭐, 우리가 문과계통에서는 그래도 난놈들이 치잖아요. 딴에는. 처음부터, 저거는 내 과야. 그러면 접근 자체도 안 한다니까요. 그럼 그 아들이 민법을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이야기 안 할까요? 안 해요, 걔들은. 민법을 어렵다고. 왜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원래 당연히 어려운 거 아이가? 어려우면 하지 마라.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형법 이런 것들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투덜댄지는 않는다니까. 투덜대면 나가라는 이야기지. 제도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라고 극복을 하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한 번 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면서 점수가 우리가 이제 단모도 치고 점수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받잖아요. 그죠? 점수는 의미 없습니다. 점수는 의미 없고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풀면서 자극을 받고 올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지금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여러분들은 막 답답해하고 이러는데 저는 느낀다니까.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실력이 지금 우리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물론 뭐 15번째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부분이 두 번째잖아, 두 번째. 그렇잖아. 그죠? 나는 느낀다니까. 나는 실력이, 처음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다고. 여러분들이 뭘 느끼면 되냐면요. 내가 이걸 저번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지면 돼요. 그럼 또 해, 안 해? 이거 하고 시험장 가는 거야, 또 해. 또 하죠? 또 하잖아.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해. 그게 마지막이야. 또 하죠? 언제까지?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계속 한다니까요. 10월달까지 계속 할 거라니까, 계속. 그죠? 그러니까 뭐 되면 되냐면요. 뭐 되면 되냐면, 수업을 듣기 전보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씩 1%씩이라도 나아지면 돼요. 책을 보잖아.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본다니까 엄청 어려운 책을 굳이 우리 공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책을 안 읽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책을 읽잖아. 그럼 첫 번째 들은 느낌은요. 철학책이다 이러면. 시집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읽으면 느낌이 온다니까요. 와, 어렵네. 또는, 와, 재밌네. 와, 재미없네. 라는 느낌이 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보다는 나을 거고, 더 위로,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자꾸 어렵다라고 해버리죠. 그러면 사람의 머리가 희한해가지고요. 닫아요, 자꾸. 그러고 어려운 과목 할 때마다 아파요. 일이 생겨. 즉, 학원에 오기도 싫고, 영상을 보기도 싫다니까. 그래, 쌓이기 시작한다고, 이게. 아니,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보게 되냐면 수험생이 봅니다. 저는 피해를 안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자꾸 이걸 자꾸 열어야 돼요. 마음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자꾸 열어가지고, 와, 재미없어도,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예, 그죠? 예, 그렇죠. 와, 쉽고 재밌다. 와, 쉽고 재밌다. 아이씨, 라면서 또 요가만 하고 또 아이씨, 쉽고 재밌다. 이렇게 자꾸. 그런데 절차는 똑같아요. 주민에게. 주민에게 복습 해볼까요? 며칠? 14일. 의회? 60일. 협의? 30일. 오, 잘하시네. 그 다음에 경미한 상황의 변경 똑같네요. 10% 이내 변경. 그 다음에 관리 계획에서 같이 할 때 이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공포에서 되면 재검토가 몇 년이 대세든가요? 그쵸. 똑같네. 5년마다. 줄만 치면 되겠네요. 5년마다 재검토한다. 됐죠? 줄만 치시면 돼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었으면, 그죠?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5년 지나면 그 성장관리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똑같죠?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죠? 애가 초등학교 때 야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키워보니까 또 애가 약간 바뀔 수도 없어요. 있죠? 내가 생각해보도 야가, 운동에 소질이 있네?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재검토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기속인데, 자, 요거는, 딱 요 박스가 끝입니다. 박스 안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자, 한번 볼까요? 보통 요약집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본서는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너무나 보기가 편한 것 같아서 한 방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개발행위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개발행위 하거든요. 개발행위를 합니다.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ing 해가지고 완성물이 나오거든요. 완성물이 나오는데 이 완성된 게 공공시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개발이 과정 속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로. 자, 이랬을 때 이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속 문제가 여기에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의 기속 문제, 소유권 기속입니다. 소유권 기속. 그래서 목차가 그렇게 잡혀 있죠. 공공시설의 기속 문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가 있어요. 행정청.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구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 비행정청인 경우가 있다. 자, 행정청을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부르던가요? 깡패. 행정청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주공이나 지방공사는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누구를 말하냐면 국가 또는
지자체만 우리가 행정청이를 불러요. 국가지자체. 그죠? 그래서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죠?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도 있고 비행정청인 경우가 있는데, 개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거 이제 공공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요 공공시설이 50억짜리입니다. 50억짜리. 그죠? 그러고 이제, 개발 행위를 행정청이 하든 비행청이 했는데, 그죠? 종전의 시설이 있었거든요. 종전의 시설은 상업지역에 있는 바람에 100억짜리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100억짜리가 용도가 폐지가 돼버리고 새로운 신도시에 50억짜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새로 만들어진 시설이죠. 종전 거를 A라고 하고 새로 만들어진 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A입니까? B입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게 B죠. B죠. B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요. 이거는 관리청이 내 거네 이러면서 관리청에 자동 귀속이 돼버립니다. 행정청이 하든 비행청이 하든 새로 만들어진 건 누가 가져간다고요? 관리청이 가져갑니다. 관리청은 이제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설이 국토부 소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수부로 갈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국방부로 갈 수도 있고, 또 교육부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청이 이제 교육부다 이러면 누가 됩니까? 교육부 장관이죠. 국방부 소속이면요,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국토부면요, 국토부 장관. 예? 소유권이 너무 앞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종전시설이 있거든요. 종전시설. 종전거. 종전거는 A입니까? B입니까? A죠. 그죠? 요거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요거는 허가받은 사람이 만약에 행정청이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잔다고요? 허가받은 누가 된다고요? 행정청. 즉 보니까 얼마짜리 설치해주고, 그렇지 50억짜리 새 거 주고 종전거 1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두 개를 뭐 한다? 막교환하는 거야. 막교환. 그러면 돈이 남아 안 남아? 남죠. 100억짜리 가져왔으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다른 어떤 용도로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행청이 했죠, 그죠? 비행정청이 하게 되면, 그죠? 요게 중요한데,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뭐에 만큼?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만큼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두 가지 논점을 잡아야 되는데, 다 가져갑니까? 비용만큼만 가져갑니까? 비용만큼. 그러니까 50억짜리 새로 설치했잖아. 요거는 행청은요, 다 가져가잖아. 무선 기속이니까. 그죠? 근데 비행청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가져간답니까? 50억. 근데 이거 그냥 자동 기속입니까? 양도해야 됩니까? 양도. 별도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이거는. 두 가지. 비용만큼 가져가고, 양도한다, 양도. 양도니까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넘기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 기속 관련 내용에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잖아. 물권 기속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개발행위 허가받은 행청이나 비행청이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의견 듣고 둘이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기속 시기가 있거든요. 소유권 기속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냐면 세목을 통제한다는 넘어가고 이거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새로운 것과 종전 것 소유권 기속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새 거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관리청이. 옛날 거는 행청이 하면 지가 다 가져가고 비행청이 하면 뭐만큼? 비용만큼. 봐봐요. 자, 나눠놨죠? 새로운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림으로 치면 뭡니까? B입니다, B. 그죠?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비행정청일 때, 개발이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그죠?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뭐 돼버린다? 기속이 돼버린다. 이랬죠.
다 가져가피죠. 근데 이제 허가받은 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일 때 종래 겁니다. 종래. 옛날 거. 옛날 거는 허가받은 누구한테?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돼 버리죠. 그러니까 두 개를 뭐 한다? 교환한다 이겁니다. 교환.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자 다음 판에 봐요.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뭐 범위 안에서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막을 수 있다.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양도할 수 있답니까? 양도할 수가 있답니다. 양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기속 시기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청일 때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종료나 세목을 통지해야 된다. 그죠?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만날에 세목이나 종료를 통지하는데 통지한 날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했죠. 통지해주면 돼.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원칙은 등기거든요. 근데 이건 등기가 아니네요. 통지하면 돼요. 세목을 통지한다. 그 다음에 비행정청일 때는 또 소유권 기술시가 다릅니다. 허가받은 자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허가받은 자는 관리청에 기속되거나 양도될 공공시설 안에서 개발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설관리청에 종료와 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를 한 허가권자는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언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출작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허가받은 자에게 기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속 시기가 다르죠. 문제는 이건 시험 문제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32회, 33회 때 2년 연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기를 타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확 내빕니다. 갑자기 또 안 내기도 하고 뜸하다가 안 내기도 하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한 5문제는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문으로는 간혹가다 쓸게요. 개발행위 파트에서 지문으로 한두 개 정도 지문으로는 자주 쓸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소유권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공공시를 설치해가지고 야, 저 새 거 너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미리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죠. 의견 청취 오네요. 개발행위 건자는 공공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한테 의견을 듣고 관리청이 지정이 안 되면 관리청이 지정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의견을 듣는 게 원칙입니다. 관리청에 의견 들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 관리청이 애매하더라라고 하면 도로는 관리청이 누가 됩니까? 국토부.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 바뀌었죠? 환경부에서 무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 재산은 뭐가 바뀐다? 재경부. 기재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하고 재정기능하고 나눴죠. 그죠? 그래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관리청이 다릅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동제가 나왔네요. 연동제 이거에 시험에서 빠뜨리지 않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변. 어떤 이변이냐면 작년에 여기 안 나왔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안 나온 걸 처음 봤는데 강의하면서 이거 안 나온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작년에. 와,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험 출제한 측에서도 이게 안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시를 취해야 되네. 이러면서 제시를 고민했답니다. 나와야 될 문제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시를 치릅니다. 이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연동제. 뭔 말입니까? 올해 나옵니다. 올해 나온다. 이거 나올까 말까 100%다, 100%. 100%가 200%다, 200%. 시험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이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많이 나와요. 한 문제 나와야 되는데 두세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에 수렴한다? 총량의 법칙, 평균에 수렴합니다. 평균. 희한합니다. 그 자연의 법칙입니다. 평균에 수렴하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 그죠? 결국은 뭐가 많이 내린다?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뭐를 맞춘다? 평균을 맞춥니다. 평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어째 잘 나가는 거야, 갑자기. 그죠? 조심해야 되죠? 너무 잘 나가면 떨어진다.
천천히 가야 된다, 천천히. 그러고 밑으로 깐다. 계속 깔지는 않는다. 곧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곧 올라간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요거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발 행위에 따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반 시설. 그러니까 개발 행위하고 뭐하고? 개발 행위와 뭐를? 기반 시설을 두 개를 뭐 했다? 예? 연동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 자체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쳐다봐라. 기반 시설의 변화를 쳐다봐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개발행위가 다 끝나고 나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두 개를 개발행위 과정 속에서 기반시설과 연동을 해서 개발행위 변화를 미리 모색을 하자라고 하는 게 연동제라고 보십니다. 연동제. 예를 들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구도신가가 있거든요. 서울에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 600년 전과 지금이 별 차이가 안 나죠. 아니, 종로 6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누가 전? 아니,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아, 깜빡했네. 아니, 광화문 있잖아. 광화문이 600년 전에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남대문은? 그 자리에. 그 뭐 있었겠어요? 광화문 앞에 뭐가 있었겠어? 600년 전에. 시장? 도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이가. 어디까지 도로가 나 있었을까요? 남대문까지 도로가 나 있었겠지. 어디가 도로가 나, 남대문까지 나 있겠지. 남대문이 뭔데? 무인데. 남대문이가? 처음 알았나? 자. 그래서 이제 남대문을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겠죠. 육전거리가 이렇게 있었, 국사 안 배웠나? 외국인이세요? 우리 시험 외국인 칠수? 있다. 얼마 전에 연변 동포가 시험을 치겠다고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하는데 저 물어봤어요. 영어를 아는지. 제일 힘든 건 영어거든요. 시험을 치는 건 칠 수 있는데 영어를 알아야지 우리 한국말을 아는지. 아우, 뭐 엄청 잘해. 간짜니까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케이스가 요즘 그분들은 뭐라 부르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뭐라 부르죠? 그죠. 세트민이라 부릅니까? 하여튼 뭐 요즘 용어 바뀌었는데 그거 공부하신 분들, 와, 진짜, 비가 오나 눈이나 맨날 앞줄 앉아가지고, 와, 정말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와, 1년 만에 합격하더라고요. 와,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와, 진짜 칼 딱 꼽아놓고 하더라고요. 그죠? 칼이 딱 꼽혀있어요. 칼을 딱 꼽아놓고, 야, 정말로 열심히 하신, 1년 만에 딱 합격했더라고요. 자, 뭔 얘기라고 보냐면, 종로에 코스트코가 들어옵니다. 코스트코. 코코라고 보죠. 코코가 들어온대. 자,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코코 들어온다요.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코코 들어오면 차량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 개발 행위로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건물의 건축입니다. 이 개발 행위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시설의 입지로가,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다. 대대 장려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규제를 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또 어디 하나 들어가 볼까? 남양주 신도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양주에 있는 신도시가 다산 신도시에 야가 들어가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야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나요? 차가 들어가겠죠? 근데 야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죠? 도로가 막히고 뭐 등등 행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개발행위, 똑같은 개발행위거든요. 똑같은 개발행위에 따라서 여기냐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게 감지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반 시설과 연동을 시키라고 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이미 다 된 곳에서 이런 일련의 개발한 게 돌아가지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것 같더라. 그러면 개발 밀도를 맞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기반 시설을 맞아 하는 얘기입니까? 부담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때문에 기반 시설이 더 확충이 필요할 수 있고, 여기는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기반 시설을 뭐 해라? 부담을 해라. 뭐로? 물건, 땅 또는 뭐로? 돈으로.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래 확충하겠다? 기반시설 비용으로 충당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은 어디를 떠올리면 되냐면, 광명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광명역 근처에, 그죠? 이케아 들어왔죠. 코코 들어왔죠. 그 다음에 롯데 아울렛 들어왔죠. 주변 지역에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각종 시설이 쫙 깔렸죠. 근데 그게 빈 땅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습니까? 신도시 만들 때부터 계획됐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이 됐겠죠. 그럼 그들한테 뭘 받았겠어? 돈을 다 받아내고 한다니까요. 다 받아내고 거기에 따른 계획들을 이미 다 잡아가지고 그 돈들이 어디에? 그 도로 확충비란 일인데 투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개발 행위를 합니다. 1년에. 이 개발 행위로 기반 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필요하면 기반 시설을 마음대로. 기반 시설이 필요해요. 아까 코코가 들어와. 코코 때문에 도로가 필요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기반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하면 돼. 왜 그래? 배고프면 마음대로. 밥 먹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데 밥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 설치가 만 지역이 있더라. 곤란한 곳이 있다니까요. 곤란. 기반 시설을 더 이상 확충하기에, 그죠? 개발이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곤란한 곳이 있다고. 곤란한 곳. 어딘데 그거가? 그게 어딘데? 그죠? 시가와 용도지. 시가와 용도겠지. 시가와 용도겠지. 시가와 용도겠지 뭐. 그죠? 반면에 설치가 많은 지역도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겠죠. 가능한 지역. 그죠? 두 개로 나눕니다. 곤란한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 발, 밀, 도, 관리, 구역 이래 불러요. 이게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계어죠, 외계어 이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먼저 익히세요, 용어. 그게 제일 공부하기가 편해지는, 빨라지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먼저 알려고 하더라고요. 아닌데, 용어를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용어. 뭐라 부른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가능한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래 불러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용어를 기억하십니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요. 자,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의 개념은 이겁니다. 이거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밀도 관리구의 개념이 돼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그 설치가 많은 곳, 곤란한 곳을 뭐라고 그런다? 개발 밀도 관리구이죠. 여기서 키워드는요, 밀도 관리구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개발되어 있는 밀도가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맞아 관리하자. 어떻게 관리하자? 개발을 장려할까요?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쓸까요?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행위를 제한할까요? 풀어줄까요?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킬 줄까요? 강화시킬까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코코를 못 짓는 건 아니에요. 못 짓는 건 아니고 용적률을 강화시킵니다. 용적률이 강화가 되면 연면적이 줄겠죠. 용적률이 200%라면 대지 면적의 2배를 짓잖아. 그럼 용적률이 100%면요. 대지 면적만큼밖에 못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적률을 만다 강화합니다. 몇 프로까지 강화할 수 있냐면요. 용적률을 50%까지 최대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최대 50% 강화되면 연면적이 절반으로 확 줄여버려요. 용적률이 50% 강화하니까 원래 300이었으면 50% 최대 50% 강화시켜봐요. 몇 프로가 돼요? 그렇죠. 150이 되겠죠. 그럼 연면적이 3배에서 1.5배로 줄어드니까 에이 사업성이 없잖아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간접 강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밀도관리구역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런 밀도관리구역은요, 누가 지정을 하냐면, 누가 지정할까요? 누가?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봐봐. 여기 봐봐. 판단해야 돼요, 판단. 곤란한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판단. 판단을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허가권자가 하겠지. 에이, 왜 그, 개발행위 허가권을 쥐고 있잖아, 내가. 그죠? 내가, 봐봐. 신청이 들어왔잖아. 고민한다니까요. 고민할 때 기준에, 5번 봐, 5번.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지 기준을 가지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잖아. 야, 이걸 제가 어떨 때는 수업하다가, 제가 수업한 거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어쨌든 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 넘기다 보면 뜨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넘깁니다, 빨리. 좀 부끄럽더라고, 어떨 때는. 자, 근데 왜 안 보냐면, 수업을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거 자꾸 보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기준이 있잖아. 이 기준이 뭔데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허가 불허 여부를 판단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손에 쥐고 있잖아. 누가? 그래서 곤란한지 가능한지를 알고 있다고 야가. 그래서 누가 지정한다? 허가권자입니다. 이 시험에서 누구로 몇 번 나왔냐면 3번 나왔어요, 벌써. 국장으로 나왔어요, 국장으로. 국장이 여러분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부담구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한번 봐요. 국장이면 어디가 관할이냐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디가 곤란한지 어디가 가능한지를 지가 판단을 다 할 수가 있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한다?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기반설부담구역 밀도관리구역도 지정을 합니다. 그죠? 어디에 하는데 어디에? 어디 한다고 했어 아까? 곤란한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시가와 영도. 시가도 어딘데요? 주상공업죠. 어디? 주상공업죠. 에이, 왜 그래? 다 배웠는데, 지금. 어케 하는데, 어케 하기는. 이거 행위 제한입니까? 행위 안 합니까? 행위 제한이죠.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죠. 뭐 거쳐서? 심의를 거쳤어. 뭐하고? 지정을 하고. 누가? 광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어디 심의? 지방도시의 심의겠죠. 지정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든다.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끝. 이게 밀도관리구역입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다 했는데 없는데 주십시오. 자, 밀도관리구역 1안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 설치가 먼저 곤란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강화 자 지정 대상 누가 지정합니까? 특광시장군수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누굽니까, 이 아들이? 개발행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 허가권자가 특광시장군수니까.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개발행 허가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권자 하는 게 맞지. 그죠? 어디 했어? 주상공업지역에서. 시가용도.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에 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 부족 예상 설치가 곤란 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에헤이 왜 그래? 그죠? 기준은 몽창구리 누가 다 정했다? 국장이 왜 답이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요. 기준이 세부 기준인데, 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도로나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예상되는 다음 하나의 지역으로서 우리가 지정하는데 1번 당해 지역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가 되는 지역. 그 다음에 당해 지역 도로율이 국토교통부이 영에서 정해주는 도로율보다도 그 지역은 20% 미달합니다. 향후 2년 안에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해버립니다.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해가지고요. 물 버리면 물이 역류해요. 그 다음에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를 초과합니다. 초과. 좀 있으면 자꾸 이제 애들이 자꾸 그 동네로 이사를 오니까 자꾸 와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됐죠. 이제 보니까 지금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이거는. 다 뭐야? 2. 다입니다, 2. 30으로 한번 나왔어요, 30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도 관리구 이게 경계는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죠. 경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경계선이 분명해라. 왜냐면 밀도 관리구 안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하고 밖에서는 강화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계선이 흐리멍텅하면 되는데 안 되죠. 분명히 그져야 되겠죠. 그리고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최대 몇 프로? 50% 줄짝 부족 정도로 감안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이 50% 강화 아닙니다. 최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50. 그죠? 그러니까 40, 30 범위 안에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반 시설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더 완화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강화, 완화, 해제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기반 시설의 변화를 어떻게 검토한다고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절차가 나오죠. 뭐 거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심의를 거칠 때 뭐에 대한 심의를 거치냐면요. 첫 번째 명칭입니다. 명칭. 그 다음에 범위, 용적률의 강화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지정하고 나면 뭐 해줘야 된다? 고시. 그 다음에 용적률 최대 얼마? 50 강화. 이건 아까 배웠죠. 끝.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갑니다. 없어요. 별 내용도.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바로 들어갈게요. 이것도 쉬워요. 자, 요거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실 때 이거면 돼요. 요렇게 내려가죠. 요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해볼게요. 해볼게. 롯데 월드타워 123층을 지었어요. 그죠? 그런에서 기반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반실을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불가능은 아니고 만적이다? 가능하죠. 그럼 기반실은 뭐 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여기는 부담이 키워드예요, 부담.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롯데 너희들이 해야지. 롯데 너희 때문에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부담해야지. 아까 이케아 때문에, 코코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코코가 해야지. 누구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실의 롯데 월드타워 근처에 가보면 석촌호수하고 롯데 월드타워 사이에 지하도로가 있거든요. 그 원래 없었어요. 그 지하도로를 만들어 놨거든. 그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그 롯데가 있어요. 롯데. 누구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죠. 누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백화점 들어서고 쇼핑센터 들어서면요. 갑자기 도로가 그 백화점 쪽으로 내지는 쇼핑센터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기반시설이 그렇게 확충이 되는 겁니다. 확충이. 자, 그래서 부담구역은 요 키워드가 부담입니다. 그죠? 누가 부담한다고요? 너희들이 부담해야 돼요. 너희들이. 뭐로 부담하냐면요. 돈으로 부담하든지 토지, 물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뭘 만드냐면요.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 설치하는 뭘 만든다? 계획을 얼마나 만들어줘야 되냐면 1년 안에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만든다고요? 1년. 여러분 좀 전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뭘 만들어줘야 돼?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좀 전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129 한번 봐봐. 129에 보시면 개발행위 제한 넣어줘. 메뉴에 박스 있죠. 박스 5번을 봐요. 5번에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5번에 뭐라고 돼 있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죠. 그죠? 거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요? 곧 계획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얼마나 만들면 된다? 1년입니다. 그럼 계획을 만드는 거죠. 요 계획은 별게 아니고 어떤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학교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어떤 개발행위는 도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어떤 개발행위는 공원이 필요할 수 있겠죠. 라는 등등으로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할지를 갖다가 계획을 잡는 겁니다. 계획을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요 계획에 따라서 뭘 받는다?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 뭘 받는다고요? 돈을 받아요. 돈.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 자, 비용은 요 조심해야 되는데 비용은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6가지 개발 행위 허가 사항인데 그 전부 다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비용은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면 받아요. 개축, 재축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개축, 재축은 안 받고요. 개축, 재축은 왜 안 받냐면요. 개축과 재축의 의미가 개축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야지 개축이에요. 사이즈가 더 크지만 안 돼. 재축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의 건물이 멸실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그 규모가 안 커져. 그러니까 기반설이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말할 때만 신축 또는 정축 하는데 그것도 얼마가 되냐면 200제곱미터를 뭐 해야 된다? 초과해야 됩니다. 200을 초과하는 뭐에 대해서만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게 돼 있다. 조심해야 돼. 형질 변경은 비용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말할 때만 받는다고요? 건물의 신축과 정축, 공작물의 설치는 안 받아요. 토지 설치도 안 받는다니까요. 말할 때만 받는다고요? 건물의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는데 비용은 부과를 합니다. 롯데 돈 내놔라. 200억. 언제까지? 이러니까 신축, 정축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 내주나서 2달 안에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부과됐으니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롯데는 납부하겠죠. 200억을 언제까지 내는 데라니까 언제까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 비용이 제일 큰 데가 제가 알기로 삼성동에 가면요. 코엑스 바로 앞에 현대가 지금 4억을 짓고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삼성동에 코엑스 있잖아, 코엑스. 바로 길 건너편에, 그죠? 옛날에 한전이 이전을 하고 그걸 현대가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4억을 짓고 있어요, 4억. 4억을 처음에는 100층 짓겠다. 그 다음에 70층으로 짓겠다. 얼마 전에 50층짜리 2동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뭐 등등인데 이게 기반설의 비용 부담이 이게 조는 아니고 거의 몇 천억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그 돈을 받아가면 한다? 기반설 확충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안에 GTX A 노선이 그 삼성동 고기를 지나가거든요. 그 도로 공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비용으로 이제 투입되겠죠. 언제 돈 내라고요? 사용승인 신청. 돈 안 냈겠네. 현대 돈 안 냈겠네. 그럼. 사용승인 아직 건물 짓지도 않아서 기초공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 해볼까요? 기반세리 부담구에서 돈을 내는데, 자, 그러면, 자, 질문. 여러분, 얼마를 초과하는? 200을 초과하는 뭐야? 신축과 정축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었거든요. 연면적이 500짜리를 신청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500인데 이거는 건생입니다. 이건 단독이고 신축했거든요. 면적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면적 똑같잖아. 500씩 500씩. 신축 똑같잖아요. 그 돈 내겠지.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돈이 단독주택을 짓는 값하고 이종 건생을 짓는 을하고 돈이 그 내놔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같은 게 상식이에요? 다른 게 상식이에요? 아, 이 상식이 있는 분들하고 수업하니까 야, 이 수업이 뭐 재밌네. 그죠? 누가 돈을 많이 내놔야 돼? 그렇죠. 이거 돈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받는데 그걸 다르게 받으려고 그러면 그죠?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객관화돼 있고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게 그걸 표준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유발계수라 불러요. 유발 뭐라 그런다고요? 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100이 기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거는 좀 까줄게.
너는 좀 더 받아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해주고 어떤 기준점에서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발 개수가 있습니다. 유발 개수. 요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안 해야 됩니다. 언제 외우면 되냐면 9월달에 외우면 돼요. 9월달에. 아직 엄청 남았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 번 더 입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옷을 벗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뭐로 바뀌냐면 반팔로 바뀔 거예요. 반팔. 그러고 반팔이 이제 한여름에는 나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옷이 두꺼워지고 시험 치러 갈 때 지금 입고 계신 옷들을 입고 갈 겁니다. 외투는 다르겠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시험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외우면 됩니다. 그때 곧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암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다 했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줄만 칠까요? 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대통령은 다음의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여기서 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되죠. 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서. 그리고 하나는 곤란이고 하나는 가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말하는 그 기반시설이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확충이 돼야 될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시험에서 대학이 한번 나왔어요. 대학. 여러분 대학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니 때문에 대학이 부족하다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 아니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은 니 때문에 부족한 것은 도로, 그 다음에 공원, 녹지, 초중고등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대상에서 특광시험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로 여기서 포인트는요.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어디 지정한지는 오죠. 이 법 다른 법률의 재개정으로 행위자니 뭐 돼야 돼요? 완화되거나 해제.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 해제돼서 행위자는 뭐 된다? 완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지역으로서 자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 25년도 건수가 전전년도 24년도 건수보다 몇 프로 증가? 20%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죠. 올해는 왜 기준점이 될 수 있냐면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어요.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로 따진다? 전년도하고 전전년도로 따집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특광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몇 프로? 20%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 행위도 거기에 집중하다 있고 사람도 막 집중적으로 몰려든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기준점에서 퍼센테이지는 다 몇 프로입니까? 20%. 아까 밀도 관리구역도. 그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분은 다행입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의적 지정 나오죠. 개발행위가 집중돼서 개발행위권자가 당해 지역의 체계적 관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장이 따로 정하는데 자 밑에 나오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10만.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작은 데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 시행될 것 같더라.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뭐 해라? 묶어라. 묶어. 부담구역의 경계는 흐리멍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경계선이 아까 밀도관리구역도 어떻게 해라? 분명히 구분되라고 했는데 야도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최소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고 10만.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속 시행될 것 같더라. 그러면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뭐해라? 묶어라. 그 다음에 절차 똑같아요.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오시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실래요 여러분들?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차이는 딱 한 개입니다. 똑같아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건 똑같은데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 든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 자, 읽어볼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부담구역을 지정 빙의할 때는 누구? 주민 의견을 듣고 나머지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나서 고시하면 됩니다.
계획 수립이죠. 계획. 얼마나 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아까 배웠습니까? 1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 수립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된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2번이 아니네. 이를 뭐에 반영해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3번이 현관편이네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만드는 게 아니고 뭐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지구 단위가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되면 쉬운데 요거는 재작년에 나온 지문인데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해석 한번 해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요만큼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말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이게 막 인구가 20% 증가하고 개발인가 20% 증가하고 막 개발이 집중화되는 곳이겠죠. 대충 느낌이, 공간적 느낌이 와야 돼요. 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에 의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이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쁘게 할지 이쁘게 하는 방법이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고,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죠?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이나 경관계 등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1년에 계획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만들어져 있으면 지구 단위계 수립됐죠. 그러면 그 계획은 따로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뭐로 대체하면 된다? 지구 단위계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열심히 나옵니다. 반대로 내겠죠? 이렇게 내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내겠지.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 이제 요 책에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면 필패입니다. 필패. 문장을 살짝 비틀어내고는 다 틀리거든요. 의미를 이해하면 당연한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이뻐지는 방법이 이미 들어와 있어.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그 지구 단위로 대체해서 쓰면 되지.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진 거 보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지구 단위는 또 만들어야 돼. 왜? 이뻐지는 방법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이뻐지는 방법,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 다음에 환경이나 경관,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뭘 대체할 수는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대체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뭐가 수립되면? 그렇지. 그럼 뭐가 된 것을 본다? 그리고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은 얼마를 초과하는? 200을 초과하는 뭐로 한다? 신축, 정축. 다만 줄만 쳐놓을게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기존 건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쳐놓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건축법 배워야 됩니다. 지금 문장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귀가 열려있는 분들은 들어두세요. 우리가 건축법에 가면요. 기존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입니다. 일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으면 그걸 정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으면 뭐라 부른다? 신축이라 불러요. 신축. 그래서 기존 건물을 해서 철거하고 신축을 했다는 것은 더 크게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법만
부과 대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요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건축법을 일부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설명할 거니까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의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줄만 치우세요. 오늘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겁니다. 비용 산정이 나오는데, 뭐, 기반설이 비용을 부과할 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온 게 하나인데, 하나 가지고 두 번을 냈는데, 여러분, 기반설의 설치 비용을, 야, 돈 내라! 코코, 돈 내놔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토지 비용을 내겠습니까? 토지에 관련된 비용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용지 비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지. 용지 비용, 땅값이 제일 비싼데. 그죠? 그래서 기반세 비용은 기반세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세의 표준 설치 비용과 용지 비용입니다. 용지 비용. 설치 비용만 받는다가 아니고 뭘 포함한다?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 대상 연면적과 기반 설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빼고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의 기반설의 소유량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른다. 표준 설치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여기서 하나 알고 가면 돼요. 그죠? 뭘 포함한다? 그렇죠? 용지 비용이 포함된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합산한 금액이다.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건 몰라도 된다. 나도 모른다. 그 다음에 유발계수 나오죠? 안 해도 된다. 지금 해오는 거 아니다. 외워봐, 다 까먹는다. 나중에, 언제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적어놔요. 용지, 유발결수 옆에다가. 언제? 긴팔 입었을 때 외운다. 긴팔 입을 때 외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자꾸 하다가 외워지면 되는데,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은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입니다. 부담률은 얼마나 한다고요? 100분의 20으로 하고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면해 줍니다.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지를 직접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그 비용만큼을 뭐 한다? 공제해 줍니다. 공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쇼핑센터 같은 거 들어서면서 갑자기 그 쇼핑센터 백화점 쪽으로 도로가 확 넓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납부 계획은, 부담 계획은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서 아까 의견 청취한다고 했죠? 의견 청취 함도 동그라미,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줬거든요. 임대. 토지를 임차받은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1000제곱미터. 그러면 돈을 토지를 빌려준 갑이 내야 됩니까? 토지를 임차받아서 건물을 지은 을이 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납부문제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건축행위를 위탁 내지는 도급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도급을 한자죠.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해준 사람. 수급인이 내는 게 아니고 도급을 준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는, 그죠? 건물을 짓는 사람. 건물을 짓다가 양도하는 게 파는 경우 있죠. 그럼 누가 내야 됩니까? 양수인이 내야 되겠죠. 승계받은 사람. 최종. 그래서 애들이 돈. 이거 읽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 부과 하면 되고. 아까 납부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방법은 뭐 신용카드, 직불카드, 물납도 됩니다. 시험에서 물납입니다. 물납.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 물납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 뭘 내는 겁니까? 그죠? 토지 같은 거를 이제 내는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안 내면요, 강제인수 하겠죠. 그럼 금액하면 본을 납부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쓰자라. 자, 특별회계는요, 이것도 특별회계인데, 요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봐봐요. 서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반세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됐으니까 뭐 받아요? 돈 받겠지 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에 따라서 비용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1,000억이 쌓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요 돈을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여기에 돈을 여기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사용을 하면 돼, 안 돼?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들어왔죠? 그럼 어디서 써야 돼? 여기 써야지. 여기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요 돈만을 따로 모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 회계로. 그래서 어디에 써라? 여기 써야 되겠죠. 그게 특별 회계입니다. 그래서 넣어줘.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시험에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내버린다? 관할 단위로 회계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또 함정에 폭 빠지겠지.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그게 맞췄어. 그 안에서 쓰면 됩니다. 됐네요. 그다음에 청문이 나오는데 청문은 요런 행위를 하죠. 세 가지를 하죠. 그러면 개발 인가를 내줬다가 뭐 한다? 취소하죠. 그러면 취소를 바로 하면 안 돼요. 뭐 한 다음에? 청문을 한 다음에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죠. 그죠?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취소합니다. 어떤 사유로. 근데 취소를 바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까? 청문을 한 다음에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에 인가 받았어요. 그럼 실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버린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때 바로 취소하면 안 돼. 뭐 한 다음에? 청문을 한 다음에 세 가지. 이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안깁니다. 안 해도 된다, 이거. 금방 한다. 이건 1분도 안 걸린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갈게요.